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내란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와 탄핵에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로 여당 내 갈등이 다시 분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 당론을 제안했지만 친윤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김의겸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과 통신 내역이 담긴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계엄 모의 정황을 밝힐 중요한 단서로 꼽힙니다.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 첫 소환으로 전현직 장관 소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잃게 됐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똥이란 말입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를 깨고 대통령실에 나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와 탄핵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때문에 이뤄진 일이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자 통치 행위라고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담화 발표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러 온 윤석열 대통령. 닷새 만에 대통령실에 다시 나와 29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 계엄은 사명권, 외교권과 마찬가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와 탄핵에는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령관 등이 증언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국민에 대한 사과도 담화 말미에 짧게 언급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광란의 칼춤을 추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극단적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담화는 방송을 채 10분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고지됐으며 윤 대통령은 담화 녹화 후 곧바로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시행령 등 40여 개의 안건을 제거했습니다. 임기와 국정 안정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약속을 무색하게 한 이번 담화는 국회 탄핵안 재표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여야 대표는 한 목소리로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내란을 자백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탄핵 찬성을 촉구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을 발표한 직후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였고 그 이유는 야당의 입법 폭주였다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나오자 한 대표는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1호 당원 대통령 징계 여부를 심사하게 한 겁니다. 제가 그 담화를 보고 우리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 소집을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도 수위 높은 발언으로 탄핵안에 당론으로 찬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해온 민주당 역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많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면서 탄핵이 왜 필요한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정지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단 1초도 맡길 수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대통령 담화에 여야 대표가 대통령 직무 즉시 배제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가운데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서 이번 담화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석이었던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에 이른바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오선의 권성동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른바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끌어가게 될 텐데 대통령 탄핵안 찬반 입장을 두고 합의점을 찾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빠른 당 정비와 대통령 선거 준비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습니다. 자신은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지만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왔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동훈 대표와의 소통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반대, 그러니까 부결이 여전히 당론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의원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당일 대통령의 기습 담화까지 터지자 한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라 수위 높은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문제를 당에 일임하고 조기 퇴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의원들 앞에서도 처음 공개적으로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래는 술렁였고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고성에 삿대질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대표님 개인의 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변명만 늘어났다는 평가가 여권에서조차 나오는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당내에선 탄핵안 소신 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 탄핵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쪽의 입장도 확고한 만큼 추가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내분 양상은 당분간 계속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 대통령 2차 탄핵 소추안이 예정보다 다소 미뤄진 어제 발의가 됐습니다. 계엄 사태를 둘러싼 폭로가 잇따르면서 추가된 의혹을 반영하는 데 공을 들였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통령 외에 정부 인사 탄핵과 각종 특검들은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은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즉각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2차 탄핵안은 1차 탄핵안 이후 국정원과 군 간부들의 계엄 폭로가 잇따르면서 예정보다 발의 시점이 뒤로 밀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주요 정치인은 아예 체포명령을 내렸다는 등 의혹이 불거져 탄핵안 내용 보강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그 상임이나
본회의 그리고 경찰, 검찰 등에서 이 수사 내용들이 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기존 1차 탄핵안엔 윤 대통령의 정책도 사유로 반영됐는데 이번에는 모두 배제됐고 명료하게 추린 것도 시간이 걸린 배경입니다. 위헌 위법한 개헌과 그로 인한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10일 내란 상설특검에 이어 수사 인력과 기관 면에서 더 강력한 내란 일반 특검은 속전속결로 과반 의석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소추안도 가결돼 두 사람은 직무가 정지됐고 주가 조작 연루와 명태균 의혹 등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여당 반대 속에 네 번째로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과 관련자 탄핵 추진 그리고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재발의까지 야당이 탄핵 가결을 위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보고합니다. 보고된 탄핵안은 내일 오후 5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 질문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표결에 붙여지는 이틀 동안 국회 외부인 출입이 전면 제한됩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과 내일 국회 공무원증이나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역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열기는 오히려 더 고조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행진하면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사당 앞을 메운 시민들이 흔드는 촛불과 응원봉이 형형색색 물결을 이룹니다. 이번 주 내내 열린 집회지만 윤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사로 900m 거리를 행진한 시민들은 여당의 탄핵 찬성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앞선 부결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1차 표결에서 불참한 의원 105명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초대형 현수막을 손으로 찢기도 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김에 지금이라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생각을 하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시작된 민주노총의 시위대는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로 향하며 한때 경찰과 대치하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애초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 합류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듣고 경로를 바꿨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윤석열은 끝납니다. 생명줄을 다한 윤석열 이제 감옥으로 보냅시다 동지들. 서울시청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지만 양측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촛불 집회 측과 보수단체는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날까지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를 각각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저희 YTN은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이 김병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인 장관의 보안폰을 놓친 사실을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뒤늦게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서 이 보안폰과 통신 내역이 담긴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계엄 모의 정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사태 전후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과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8일 장관 집무실과 공간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뒤늦게 보안폰을 놓쳤다는 사실을 안 뒤 나흘 만에 다시 확보에 나선 겁니다. 전 장관 보안폰 압수수색 목록에 들어 있습니까?
경찰이 왔을 때는 압수수색 목록이 없었습니다. 도청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안보전화인 보안폰과 관련 통신 내역이 담긴 서버는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 수사의 기초 단서가 될 수 있는 핵심 증거물로 꼽힙니다.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입증하는 데도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김 전 장관이 면직된 뒤 장관 보안폰은 국방부에, 서버는 수도방위사령부에 남아 있었는데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해 보안폰을 확보하고 서버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했습니다. 전화기 자체에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버에 담긴 통신 내역이 중요합니다. 보안폰은 전체 서버 자체를 압수해야 합니다. 폰 자체엔 기록도 안 남고 전화번호도 암호화돼서 확인의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자료를 분석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은 물론 군내 명령 전달 과정 등 계엄 모의 정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 진행됐던 국무회의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른 국무위원들로도 이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며 국회에 나온 국무위원들은 함께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검찰이 국무위원들로도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단 5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통해 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계엄 필요성 정식으로 건의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식 심의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소환해 회의 당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위와 윤 대통령 관여 여부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장관 등을 추가로 소환해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계엄 사태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다시 불러 사전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했고 수도방위 사령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을 점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죠. 실제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포고령이 내려진 직후에 경찰 수십 명이 민주당 당사에 투입된 장면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인 지난 3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입니다. 평소와 같이 조용한가 싶더니 잠시 후 경찰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20명 정도 되는 경찰 인력이 당사 정문 앞 주차장에 들어섭니다. 갑자기 경찰들이 출입구 쪽을 막고 서 있는 모습에 당직자가 황급히 다가가는 모습까지 당시 민주당사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렇게 경찰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되게 이례적이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계엄 사령관의 포고령이 내려진 지 15분 만에 몰려온 경찰은 30여 분 동안 당사 앞에 머물렀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경찰은 추경호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의원들이 모여있던 국민의힘 당사에는 출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장악을 지시한 대상 중 민주당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이에 따라 움직였는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 인력이 민주당사로 출동한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물론 야당 당사에까지 경찰을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한 경로와 배경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조 청장 등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일 경력을 동원해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 임무를 역임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직무도 정지가 되면서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고위 장성들의 직무가 모두 정지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계엄 사태에서 비껴간 합동참모본부는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박기재 기자입니다. 전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8일 만입니다. 그동안 군 당국은 박 총장이 군 병력을 직접 통솔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인사조치를 미뤄왔습니다. 이번 인사조치 배경으로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혐의 사실이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국회나 또 여러 기관들에서 확인된 사실이 이후에 또 명확히 확인된 그런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국군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직무에서 배제된 장성급 간부는 모두 7명, 계급장 별 개수로만 모두 17개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행엔 3사관학교 출신인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이 올랐습니다. 1989년에 임관한 대표적인 비육사 출신 장성으로 계엄에 참여한 핵심 군 간부 상당수가 이른바 육사 출신이라는 대내외 지적에 따라 가능한 육사 출신을 배제하고 있다는 게 군 당국 설명입니다. 실제로 계엄 관련 인사조치가 먼저 단행된 사례 가운데 업무적인 연속성이 필요한 국군 방첩사령부를 제외하고는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도 비육사 출신이 직무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를 비롯해 여러 관계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상황에 따라 군 당국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사조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계엄 사태에서 비껴간 합동참모본부는 김명수 의장 주관으로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회의록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답변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회의록이 없으면 국무위원들의 계엄 찬반 여부, 다시 말해서 계엄 사전 모의 여부를 소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대통령실과 국방부도 안건 내용이나 참석자 발언 요지를 기록한 자료는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심의해야 할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겁니다.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그런 국무회의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다른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들도 없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행안부는 일단 산하 국가기록원과 대통령 기록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 여부 등 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과 각 군 본부, 사령부, 제3970 부대 등 15개 기관입니다. 검찰도 조규용 복지부 장관을 소환하는 등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계엄 모의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은 물론 다른 자료들 역시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경우 당시 국무위원과 군 수뇌부에서 계엄에 어떤 입장을 밝혔고 그중 누가 사전 모의했는지를 소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전국 불안으로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건데 국토부가 올해와 내년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굵직한 부동산 대책의 상당 부분이 국회를 거쳐야 하고 또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라서 중장기 정책 수행에 적잖은 난항이 우려됩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4만 4천여 채, 정부의 올해 목표치 54만 채의 45.3%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서울의 인허가는 2만 7천여 채로 목표치의 24.6%에 그쳤습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올해와 내년 공공주택 부문에 차질 없는 공급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LH, SH 등 건설 공기업과 한국부동산원, 허그 등과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도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를 비롯해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착공 또한 올해보다 2만 호 많은 7만 호 착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국민들께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상 현재 심의 중에 있어 올해 목표랑 14만 호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절차가 되게 많습니다. 10월경에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가 이제 승인을 해주거든요. 국토부가 한두 달 동안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대부분 12월 달에 다시 그 인허가를 승인을 해줍니다. 국토부가. 하지만 계엄으로 촉발된 전국 동요와 향후 예측이 어려운 정부의 상황 속에서 중장기 부동산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88 주택 공급 대책 49개 정책 과제 중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 등 17개가 법안 재개정을 통해야 가능하지만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모두 8만 채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이제 막 선도지구를 지정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남은 절차가 얼마나 추진력 있게 진행될지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체코 원전과 대한고래 프로젝트 모두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국책 사업인데요. 계엄 사태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업계는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다음 날인 지난 9일 체코 원전 협상단이 방한했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협상단이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달에는 체코 전력당국과 원전 발주사에서 나와 계약 금액과 조건 등을 주로 논의했다면 이번에는 체코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찾아 원전의 품질 보증 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라도 계엄 사태가 사업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했던 원전 업계는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측에서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나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또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암초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야당 반발로 정부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1차 시추에 필요한 사업비 절반이 날아간 셈인데 잔금 지급 시한까지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석유공사에서 전액 지불해야 하는 상황.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사업 모두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 국책 사업에 쏠린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사업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경제동향 12월호, 이른바 그린북을 발표합니다. 앞서 기재부는 11월호에서 6개월간 유지해왔던 내수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는데요. 내수 부진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기 진단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고환율 영향에 수입 물가 지수는 10월보다 1.1%가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물가 지수 역시 환율 상승에 따라 석유 화학 제품 중심으로 10월보다 1.6%가 상승했습니다. 전국의 불확실성 속에도 우리 증시가 어제까지 사흘 연속 올랐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상승폭이 소폭 줄기는 했지만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2,48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만큼 조 전 대표는 2년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하고 의원직과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결국 대법원 선고로 기소 5년 만에 실형이 확정되면서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조 전 대표의 사건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민정수석.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투자 의혹부터 입시 비리 의혹까지 일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고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내 정경심정 교수를 시작으로 오촌 조카와 친동생, 딸 조민 씨까지 무더기로 기소된 가운데 취임 35일 만에 장관 자리를 내려놓은 조 전 대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1심에서 의혹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며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결론은 마찬가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되진 않았던 조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원내 3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제 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눈비는 오전에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돼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최고 10에서 30cm,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에 최고 5에서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특히 이들 지역은 낮부터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비는 오늘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3도, 청주 0.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한기가 밀려오며 서울 4도, 광주 7도, 대구 8도에 그치겠고요. 찬바람의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담화로 비상계엄에 대한 지지 여론 확보와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걸로 보입니다. 또 탄핵안 수사와 또 현재 심사에 대비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30분 가까이 진행된 담화에서 3분의 1이 지난 지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히지 못한 더 심각한 일들이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또 다른 이유를 처음 꺼냈습니다. 일부 보수층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상황에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겁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는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걸로 보입니다. 담화 발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이뤄진 것도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률 용어인 국헌이란 표현을 7번이나 사용하며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의 견해와 지적이란 점을 언급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와 탄핵 심판에 앞서 법률적 방어 논리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 대한 당부까지 덧붙여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탄핵안 2차 표결이 부결된다면 체포나 구속 등의 상황에서도 옥중 결재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탄핵과 수사를 앞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재판 때 전두환 신군부가 했던 주장인데 대법원은 국헌 문란 목적이라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면권이나 외교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만큼 처음부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국회에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논쟁을 일으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윤 의원이 거론한 1997년 판례는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당시 신군부 측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5.17 비상계엄 확대가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목적이 국헌 문란이었다면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신군부 일당을 내란죄로 처벌했습니다. 물론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과 이번 비상계엄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법관은 이미 위헌성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의 사태가 위헌적인 군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헌정 질서가 조기에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가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권의 탄핵 추진이 대통령 말대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광란의 칼춤인지 무엇이든 사법적 판단은 피할 수 없을 거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12.3 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을 보낸 것이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선관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며 계엄군의 선관위 탈취 시도는 위헌, 위법임을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두고 차마 밝히지 못했던 일이 더 있다며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검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은 해킹에 취약했고 비밀번호도 단순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점검을 거부하는 데다 압수수색도 어려워 계엄을 선포해 국방부 장관에게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은 과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침입해 서버 사진을 촬영해 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기도 했는데 담화에서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명확히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행정사법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엄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의 주장은 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담화를 통해 계엄군의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 위법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강한 부정선거 의심은 윤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 등 기관 협조로 보안 강화를 마쳤고 무엇보다 참관인과 선거인 등 수많은 사람의 눈을 모두 속여야 하는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를 방문한 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이 언급한 문제는 이미 수십억 원이 투입돼 개선된 내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고 거의 괴담에 가까운 논리에 근거해서 이 계엄령이 시작됐다. 선관위는 그간 부정선거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번 계엄 사태도 관계 당국이 진실을 규명하고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다가올수록 여당 내선 탄핵 찬성론이 더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개 찬성을 밝히는 의원도 계속 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역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부결 당론 이탈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사실상 조기 퇴진을 거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뒤 여당 내에선 다가오는 2차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목소리가 추가로 이어졌습니다. 당 청년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진종호 의원이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찬성표를 던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지아 의원 역시 대통령 거취는 본인이 아닌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번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탄핵안의 공개 찬성의 뜻을 밝힌 의원이 가결 기준에 근접한 7명에 다다르는 등 앞서 정했던 반대 당론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게다가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한 만큼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탈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죠. 그게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그 발표가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 국민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당내 논의 상황 지켜보고 실제 야당이 추진하는 네 번째 김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반대 당론을 재차 확인하고도 여당 내에선 이탈표가 쏟아지는 등 사실상 표 단속이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번 2차 탄핵안의 입장, 최종 당론은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만 20여 명이 넘는 만큼 지난 1차 탄핵안 표결 때처럼 대규모 불참으로 나서기는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대표 지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제명과 출당 논의를 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어젯밤 10시쯤 회의를 열고 대통령 징계 절차 개시 등을 두고 심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일 결론을 내진 못했는데 윤리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충격 뒤 탄핵 정국이 전개되면서 전국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증시는 사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로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데 시장에선 시장 불안감이 조금씩은 진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한홍 기자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 속에서도 기관이 지수를 떠받치며 코스피는 3일째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0.58% 오른 채 출발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 후 잠시 출렁였지만 이후 상승폭이 커지며 1.62% 오른 2,482.12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2,700억 원가량 순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1,500억 원가량 순매수를 하며 지수 하락을 막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첫 2만 고지에 올랐다는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기술주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75% 오른 채 출발해 윤 대통령 담화 후 역시 출렁였지만 이후 낙폭을 회복해 1.1% 오른 683.35로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1,400억 원가량 순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1,4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하며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선 기관 투자자가 시장 방어에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조금씩 진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날 정말 좀 공포심에 너무 많은 주식을 이제 파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매도의 좀 정점이 아니었나. 그 후로 시장의 어떤 수급이나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도 조금씩은 좀 진정이 되면서 증시가 이제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고요. 그러나 환율은 종일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29.1원으로 출발해 1,430원 안팎에서 소폭으로 등락하며 1,420원 아래로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길어질수록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미국 내 한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온라인 대담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전날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며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며 주한미군과 관세, 반도체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호주 공동 주최로 오늘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4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이 국내 정세를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반 사정을 감안해 인태 고위급 포럼 개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해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이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보다 안정적인 여건 아래 포럼이 개최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말을 아끼던 중국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두고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며 발끈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중국인을 간첩으로 몰고 태양광 산업까지 헐뜯었다는 겁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계엄 관련 네 번째 담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일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정원과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을 거론했습니다.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헌 문란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면 중국산 태양광 시설이 산림을 파괴할 것이란 주장도 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내정이라며 말을 아끼던 중국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담화에서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며 한중 관계 발전에 이롭지 못하다고 비판한 겁니다. 但坚决反对韩方将内政问题同涉华因素相关联，炒作莫须有的所谓中国间谍，抹黑正常的经贸合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자국을 견제하는 노골적 친미, 친일 행보에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작년 4월엔 윤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외신 인터뷰 발언이 외교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중 이상기류와 트럼프의 귀환에 따라 한중 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되는 듯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 주중 대사 교체를 비롯한 주요 외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양국 의회 외교 차원에서 예정됐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의 방한도
전격 취소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의 언론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자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낮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를 강한 어조로 호소했다면서 계엄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大統領が非常戒厳の宣言を正当化する談話を発表し、辞任しない考えを強調しました。 일본에서 정당화라는 표현은 자기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어감이 강한 만큼 이번 담화를 부정적으로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NHK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엔 2분가량의 짧은 사과문을 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담화는 30분에 가까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도 윤 대통령이 망국의 위기를 알리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며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했다고 전했고,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 역시 윤 대통령이 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해치려 했다고 말했다며 계엄령을 정당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한일 관계와 동북아 안보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일제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화라는 일본 언론의 평가는 이 같은 비판적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편 유럽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 중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점에 주목을 하면서 계엄령 선포를 방어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 공백 상태에 놓였다며 한국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화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괴한 계엄령 시도가 여전히 한국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사설을 통해 지난 3일 이후 벌어지고 있는 국내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번 위기는 빈곤과 황폐함에서 벗어나 아시아에서 드문 민주주의 성공 사례가 된 나라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 상태에 있다며 즉각적인 선거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의 윤 대통령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담화를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BBC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부인, 야당의 거짓 선동 주장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 AFP통신은 윤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 저항적인 기조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계엄령을 정당화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윤 대통령이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탄핵으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며칠 내로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유럽 언론은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점을 짚으면서 내일 치러질 탄핵안 재표결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아이돌 응원봉을 흔드는 발랄한 탄핵 시위 분위기 속에서 기발한 방식으로 집회 독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위한 선결제 리스트가 인터넷에 공유되는가 하면 온라인 촛불 지도로 저마다의 메시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신나는 노래와 함께 오색빛깔, 귀여운 응원봉을 든 집회 인파가 국회 앞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연일 집회가 이어지자 근처 가게에 커피, 간식 등을 미리 계산해뒀다는 인증글이 SNS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전파되던 내용을 합친 선결제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누리꾼들 제보를 모아 가게 리스트와 항목 수량을 지도에 일목요연하게 표시해둔 겁니다. 운영자는 YTN에 현재 상황이 길어진다면 실시간으로 선결제 가게의 매진 여부까지 나타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매일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이곳 주변 가게 수십 곳이 선결제 대상인데요.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카페에 오면 주라면서 미리 결제하고 간 영수증들입니다.
집회 시작 뒤엔 밀려드는 참석자들로 결제 금액이 금세 동나서 가게에서 사비를 들여 지원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들어올 때 다 얼굴이 빨개져서 추워서 또 들어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저희가 지금 입장에선 하고 있는 경우예요.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쌀국수 100그릇을 미리 결제해뒀다고 공지했던 가게도 전날 집회 참가자들로 붐볐습니다. 뭐 100그릇 정도는 나간 것 같아요. 네, 요새 경기도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됐는데 어제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한꺼번에 사람이 몰려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여의도에 개방 화장실을 표시한 지도가 제작돼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촛불 지도 사이트에도 5천 건이 넘는 촛불이 켜지는 등 각양각색의 집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교도소 출소 뒤 보호관찰소에 찾아가 불을 질러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제 중이던 단골 술집 여정원이 이별을 통보했다며 흉기로 살해한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이 벌금 80만 원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어린 자녀가 있거나 투약 내역 보고에 실수가 있었다는 게 고려돼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가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간호사에게 시킬 수 있는 의료 행위라고 봤습니다. 수도권에서 분양 대행업체와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세모녀 전세 사기단의 주범이 2심에서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인천에 있는 파티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한때 관할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탔고 바람에 날린 불티가 옮겨붙어 옆 건물도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무서운 속도로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 불이 이미 활활 타고 있더라고요. 그 막 터지는 소리 계속 났어요. 뭐 포탄 터지듯이 팡팡 소리가 계속 났어요.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파티용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10분쯤입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관할 소방서 인원 등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공장 한 동을 모두 태우고 바람을 타고 옆 건물로 번져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5분 안에 다 탄 것 같아요. 5분 안에. 아니 사람은 없었고요. 지나가는 행인도 좀 있었고 뭐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그냥 타버리더라고요.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를 공사하던 중 파티용품 등을 쌓아놓은 종이 상자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구속 기소된 32살 김모 씨의 1심 선고를 개최합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광주 서구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크게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운전하기 전 적어도 소주를 2병 이상 마신 사실을 확인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뉴욕 증시의 개장의 종을 울리면서 고향인 뉴욕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돌아오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에 올해의 인물 선정을 기념해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을 알리는 종을 울렸습니다. 지난 5월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고향인 뉴욕에 화려하게 복귀한 셈입니다. 트럼프는 과거에 본 적 없는 경제를 일굴 것이라며 미국에 돌아오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e are incentivizing everybody to come back to the United States. We want you back here. Car manufacturers, everybody. 또 세금을 내리고 석유 생산량을 늘려 물가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And we have one product that nobody has really to the extent that we do. It's called oil and gas. 이런 가운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1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문가 전망치 0.2%보다 높은 0.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 올라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11월 들어 물가 상승률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와 감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는 내년부터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에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복잡해졌지만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합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두 개의 주요 전선을 보고 있다며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알고 매우 잘 지낸다며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상대해본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 루이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가 부족하다고 경고하며 사고방식을 평시가 아닌 전시로 바꿔야 한다고 동맹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루이터 총장은 현지 시간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싱크탱크 카네기 유럽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4, 5년 안에 우리에게 닥칠 일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위험이 전속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전시적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브라질을 이끄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뇌출혈로 이틀 사이 2차례 수술대에 오르면서 대통령 건강에 대한 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주치 호베르트 칼리우 교수는 현지 시간 12일 상파울루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룰라 대통령이 뇌출혈로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수술을 받았다며 매우 안정된 상태로 경과에 따라 다음 주 중 퇴원해 직무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79세인 룰라 대통령은 지난 10월 관저에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당시 충격으로 다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현지 의료진은 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압박을 받는 영국 정부가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며 공무원 10,0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 지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중앙정부 정규직 공무원은 51만 3,000명으로 2016년 이후 30% 넘게 급증했는데 이 보도대로라면 감원 규모는 약 2%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스웨덴에서 고소를 당했던 프랑스의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웨덴 검찰은 피고소인이 성폭행과 두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음바페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지난 10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용의자는 음바페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비상계엄의 여파가 우리 스포츠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UFC 수장이 방한을 취소했고 대한체육회 등 각종 경기단체 회장 선거도 정치 상황에 변수가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종합격투기 UFC의 수장 데이나 화이트는 비상계엄 이튿날 한국행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번 주말 대회를 직접 보고 유튜브도 찍고 언론과 인터뷰하려던 계획은 모두 무산됐습니다. 데이나 오는 게 취소됐다고. 내가 너무 헛웃음이 아직까지도 나오는데. I know, I'm so excited to go too. Yeah, it's crazy. I've never been. I will be back in Korea in 2025. 대한체육회장의 출마를 결심했던 재벌 총수도 계엄 사태 직후 발을 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방위 수사로 직무정지된 이기흥 회장은 어수선한 정치 상황 속에 3선 도전이 유력한데 7명의 야권 후보는 언론의 무관심 속에 단일화 논의나 정책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연임 자격을 얻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오는 19일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기흥과 정몽규 두 회장이 당선돼도 승인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유인촌 문체부 장관,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어부질이 연임이 가능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크고 작은 시국 발언이 나오는 문화예술계와 비교해 스포츠계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이번 주 국내에서 열리는 월드투어 대회를 앞두고 쇼트트랙 챔피언 박지원은 국민에게 힘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배구 여제 김연경의 흥국생명이 명승부를 거듭하며 14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남녀 프로농구도 치열한 순위 경쟁이 한창이지만 썰렁한 시국 탓에 겨울 스포츠는 흥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현재 서울은 하늘빛이 흐립니다. 기온은 영하 0.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눈비는 오전 중에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돼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산간과 울릉도독도에 최고 10에서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방에도 최고 5에서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따라서 충남 남동부와 전북 동부, 제주 산간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이들 지역은 낮부터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청주 0.4도, 대구 2.2도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서울 4도, 대전 5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의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오늘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또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후 휴일에는 충남과 호남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날이 더 추워지면서 내린 눈비가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